안녕하세요. 오스덴 임플란트의 교육연구부 장영일 원장입니다. 오늘 유치혈기 또는 혼합혈기의 상급 부종기압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급 부종기압을 초기에 치료할 때에 고민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정 치료로 상급 부종기압을 교정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재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예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증례가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치료 초기에 알 수 있다면은 교정 치료 시 큰 고민을 덜게 될 것입니다. 상급 부종기압에 대한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증례는 다양한 정도의 전치부 반대기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의 두 환자는 유치혈기로 전치부 반대기압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 환자는 혼합치혈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좌측 환자는 치료 및 유지 기간 및 양호한 교합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운데 환자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우측 환자는 상당한 재발을 보였습니다. 각 증례의 예후를 치료 초기에 예측할 수 있다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환자 중에서 증례는 지금 치료 전 초기 단계고요. 이건 치료가 완료된 교합이 적절하게 잘 정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2년 내지 그 이상의 이 리텐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A 환자는 치료 막 끝났을 때와 동일한 교합 관계를 보이고 있고 B 증례는 치료 끝났을 때에 비해서 약간의 이 재발된 관계를 보이고 있고 C 증례는 완전히 치료 전과 동일한 반대 교합에 재발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급 부종기압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골격성 부종기압이며 인구의 7%에서 15% 정도에서 나타냅니다. 다른 인종에서는 상급 부종기압은 단지 5 내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아 인구 중에서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20%가 상급 부종기압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밀집으로 보이는 지역적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한 상급 부종기압 환자들을 내원율을 보게 되어지면 1급이나 2급 부종기압에 비해서 유치혈기 때에 어린 나이에 치과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급 부종기압은 유치혈기 때에는 내원을 하지만은 클래스 2나 클래스 1 증례는 내원하는 걸 0%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급 부종기압의 특성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1급 부종기압 환자에 비해서 세팔로메트릭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짧은 전 두개조, 더 작은 크라니얼 베이스 앵글, 후퇴된 상악 전치의 전방 경사, 하악 전치의 후방 경사, 과도한 전압면 고경, 더 큰 고니알 앵글을 특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급 부종기압의 특징은 이미 유치혈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급 부종기압의 이 골격성 후청 레이트 체인지는 노멀 골격 관계에서와 같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급 부종기압 환자는 어린 나이부터 골격 및 치열의 부조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전치부 반대 교합의 개선은 수평적인 악골 관계의 악화를 막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심한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의 경우 조기의 악정형적 치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상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정 치료들은 그 칭갭, 칭컵, 페이스 마스크,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 부정교합 정도가 미니멀 모더레이트 정도일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그 오르소페딕 포스를 적용해서 그 골격 부조화를 개선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칭컵, 페이스 마스크,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12개월 정도 된 칭컵을 사용한 후에 전치부 반대교합이 개선되었으며 충모도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컵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악정형 효과를 보이는데 악정형 성장 방향의 변화, 하악의 후방 재위치, 하악 성장의 지연, 하악의 리모델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들로서는 액티베이터, 프랑켈, 트윈블록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클래스 3의 그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들은 하악의 후하방 회전, 상악 절치의 순측 경사, 하악 절치의 설측 경사, 보다 양호한 상악의 전방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악 열 성장을 보이는 성장기 상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악 열 성장 환자에서 그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해서 그 상악 앞골의 성장을 유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후의 중첩을 통해서 페이스 마스크의 전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상급 부정교합의 조기 치료의 효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기능과 건강, 안면 심미의 개선, 발치 치료의 감소, 추가적인 치료 기간과 어려움의 감소, 치료 위험의 감소, 환자의 자기 이미지 개선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의 교정 치료는 보통 교합 관계를 정진시키기 위한 그 2차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더구나 길어진 치료는 환자를 지치게 하고 불만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기 치료의 그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많은 교정의들이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상급 부정교합 환자의 그 최적의 그 치료 시기는 여전히 교정학의 주요 논쟁거리입니다. 많은 교정의들은 치료가 조기에 시작된다면 골격적 개선이 더 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차단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두기 안면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게 상급 부정교합에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딜레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크룸퍼 등은 그로스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그 논의를 하면서 악정형 치료가 전체 치료 과정 중에서 적절한 치료 단계이기는 하나 하악이 과성장하거나 수직적으로 과성장한 경우에는 그로스 모디피케이션의 적절한 대상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카와 등은 칭캡 치료의 효과는 하악의 성장 유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급 부정교합 치료에서 개개인의 그 성장 양상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개개인의 성장 양태를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털피는 상급 부정교합의 조기 치료를 결정할 때에 고려돼야 할
긍정적인 요소, 즉 포지티브 팩터로서는 그 컨버전트 페이셜 타입, 그 전후방적인 그 펑셔널 시프트, 에이시메트릭 콘다일 그로스가 없는, 그리고 자녀 성장에 남아있는 젊은 경우에, 그리고 그 구조화 정도가 그 마일드한 경우, 그리고 환자의 그 협조도가 높은 점, 그리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그 조기 치료에 있어서의 포지티브 팩터로서 고려할 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조기 치료를 결정할 때 그 앞서 말씀드린 바에 그 요소와는 반대되는 다이버전트 페이셜 타입 또는 그 AP 펑셔널 시프트가 없는 경우, 콘다일 그로스가 그 비대칭적인 경우, 그리고 성장이 완료된 경우, 또는 그 골격성 부조화가 아주 심한 경우, 환자의 협조도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그 상급 부종 발생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이 조기 치료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요소로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급 부종 교합의 골격적 그 특징은 전체적 투기안면 복합체를 포함하여 독립적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상급 부종 교합이 발현되는 데에는 여러 골격적 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개안면 구조와 교합의 관계는 다변수적인 접근으로 가장 잘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판별 분석, 즉 다변수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판별 분석에는 상급 부종교 환자를 분류하고 정의하는 데 이용이 되며, 치료 결과나 교정적으로 치료된 상급 부종 교합 환자의 재발을 예측하는 데 이용되어 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의 판별 분석입니다. 그러나 판별 분석의 결과 아주 복합적인 함수들이 만들어집니다. 프렌치 등은 판별 분석을 통하여 조기 상급 부종교합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계측치를 3개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화가두의 경사, 비선에서의 하악선의 경사, 제1유구치의 그 횡적 폭경을 조기 상급 치료의 그 장기적 치료를 예측하기 위한 계측치로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타미나 등이 하악각, NA 포곤형각 또는 하악 지평면과 SM 평면각이 그 하악 전돌의 하악 안정적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의 연구들은 3개 내지 4개의 계측 항목들을 그 프레딕터로서의 사용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아주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이를 계측 항목의 일부는 교정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임상적으로 쉽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을 위한 프레딕터는 예측하기에 간단해야 하며, 조기 치료의 장기간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시기에 그 수술 증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프레딕터를 찾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 환자들은 유체혈기 또는 혼합체혈기의 전치부 반대교합과 상급 구치부 교합 관계 또는 치료 전 유구치의 근심 스텝이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치료 종료 시에는 이 환자들을 모두 적절한 치료 관계를 보였으며, 치료 종료 후 적어도 2년 이상의 유지 기간 동안의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자들은 유지 기간에서의 최종 교합 상태의 오버바이 오버젯에 따라서 3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Good occlusal stability,
그들은 치료 완료 후 적어도 2년 후에 오버제트가 2mm 이상인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Fair Occlusal Stability 그룹은 오버젯과 오버젯이 0mm 이상으로 유지된 경우이고 Poor Occlusal Stability 그룹은 유지 기간에 네거티브 오버젯과 오버바이스로 재발된 경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Good Occlusal Stability 그룹의 그 두 개 계측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교정 치료 및 유지 유지기 후 적어도 2년 후까지 교합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 치료 끝난 후, 그 다음에 팔로우업 이렇게 그 엑스레이 사정이 그 세 장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끝난 후와 그 다음에 그 팔로우업 그 리텐션 기간에 그 교합 관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러한 그룹을 Good Occlusal Stability 그룹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 충모 두부 방사성 사진은 Fair Occlusal Stability 그룹으로서 환자의 그 골격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정 치료 후에 그들의 교합은 받아들일만 했지만은 유지기 동안에 어느 정도의 재발 경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 전, 치료 후, 팔로우업 세 가지 사진으로서 그 팔로우업 그 아프터 리텐션 쪽의 사진을 보게 되면 약간 그 재발된 것을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oor Occlusal Stability 그룹은 결국에는 악교정 수술이 요구되는 환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전치부 반대 교합은 능동적 치료기에 적절히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유지 기간 후에 전치부 반대 교합의 재발이 일어났으며 결국에는 성장 완료 후 악교정 수술이 요구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악의 그 전후방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AMB, 위스와 같은 그 계측 항목은 세 군 간에 그 유사해서 향후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예후가 불량한수록 초진 시에 하이퍼다이버전트한 골격형을 보였습니다. 세 군을 구별하는 계측 항목을 찾기 위해서 판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AB 플랜 to mandibular plan과 N perpendicular to A 포인트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B 플랜 to mandibular plan 앵글과 N perpendicular to A 포인트를 이용한 판별식을 도출하였고 이 판별식은 특히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군을 판별하는데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술식이 복잡한 관계로 일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AB to mandibular plan 앵글과 N perpendicular A 포인트 중에서 AB to mandibular plan이 더욱 큰 그 스탠다다이즈드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으므로 세 군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판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로 초진시 AB to mandibular plan 앵글이 이 세 그룹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쉽게 그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AB to mandibular plan 그 앵글에 따른 실험 대상자들을 분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의 그 80%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66.7%, 세 번째 그룹에서는 91.7%가 적절하게 분별되었고 이 연구의 모든 환자의 79.5%가 AB to mandibular plan 앵글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별되었습니다. 해석 결과 그 악교정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급 환자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Poor Occlusal Stability 그룹의 8.3%만이
그 fair occlusal stability로 잘못 분류되었고, 반면에 good occlusal stability 그룹의 환자에서는 20%가 잘못 분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은 이 방법으로 good occlusal stability에서는 80%를 맞출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fair occlusal stability에서는 66%를 그 correct classify 해주고 있고, 그 세 번째 그룹에 있어서는 8.3%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91.7%에서 확실히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B2 mandible plane 앵글은 두 가지 기준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하악 평면이고 다른 한 가지는 AB 평면입니다. 하악 평면은 안면 구조나 두개조와 관련한 수직적인 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AB 평면은 대개 수평적인 골격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AB2 mandible plane 앵글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골격 관계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달리 말한다면은 AB 평면은 하악 평면의 기울기에 따른 시상적인 골격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 하악 평면은 AB 평면에 따르는 그 수직적인 골격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B2 mandible plane이 단계별 판별 분석에 의해서 선택된 이유입니다. 이 각은 치아 관계와 관련이 없고 골격적인 관계로서만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판별값의 그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만약 AB2 mandible plane 앵글 각이 초기에 60도보다 적다면 예후는 안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각이 65도보다 더 크다면 예후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후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에게서는 환자의 성장에 따라서 정기적인 간격으로 주의 깊은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AB2 mandible plane 앵글의 각은 정상 범주는 70에서 76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그림은 각 그림의 각 그룹의 골격적인 측모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골격적인 측모는 세 그룹 간에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전후방적인 관계가 세 그룹 사이에서 유의성 있게 다르지는 않더라도 그 교합 안정성이 안 좋은 그룹은 교합 안정성이 양호하거나 우수한 그룹과는 비교해서 하악 평면의 후방 회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근무했던 교실에서 이 내용을 미국 앵글 올선토 잡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이 저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